우리가 위험 결합, 위험 분담, 위험 전가 해가지고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마디인데 이걸 잘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자와 계약자 사이사이에는 위험을 분담하죠. 왜? 동종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n분의 1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자와 계약자 사이는 위험 분담이에요. 이거. 위험 분담. 뭘로? 얘들은 소액의 보험료로. 그래서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이걸 나눠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자기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누구한테? 보험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위험 전가예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것을 위험을 떠넘기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위험을 인수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인수한다 그래요. 그럼 보험회사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뭐 땅 파서 장사해요? 밑지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 인수 대가로 뭘 받아야 돼? 보험료. 그럼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걸 가입을 받아줘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다? 자, 위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숫자는 모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내 위험을 당신이 떠안아 주세요. 근데 공짜로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뭐다 이거? 소액의 보험료를 대가로 좀 니네가 책임져 줘 이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는 위험을 인수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모여서 보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위험 결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해당한 데는 말을 쓰라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게 여기다 위험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썼으면 또 정확한데 우리 교재는 또 그 분담이라고만 돼 있었죠. 조금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보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직은 출제 안 됐어요. 자, 이것도 출제 안 됐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5개가 넘어요. 5개가 넘으니까 몇 개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걸 쓰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동질적 위험이 다수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자, 여기서 동질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 화재면 화재,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만 자동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다수 존재란 얘기죠. 다수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까 뭐예요? 확률과 통계 기법을 통하여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한번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더라.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게 예측이 되어야 보험을 통해 이걸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측. 자, 그리고 동질적 위험은 각각 여기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데 이걸 많이 물어보던데, 자, 독립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주택 화재가 났어요. 그럼 A주택, B주택, C주택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종속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속적이면 안 된다. 종속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주택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B주택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게 별개로 딱딱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주택이 화재가 발생해야만 A주택이 발생하고 그리고 B주택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A주택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B주택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주택이 얼마만큼 화재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B주택이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 종속이라고 그래. 종속.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교재를 보시면 1m 간격으로 건설된 공장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공장으로 이렇게 옮겨 붙었어요. 그러니까 총 10개의 공장이 불이 났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화재가 1개예요? 10개예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나 이건데, 자, 각각 10개 화재라면 이게 독립적으로 해야 10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불이 났으면 이걸 전체로 몇 개를 보겠다? 1개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개별적, 그러니까 종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래. 어느 하나의 화재가 발생해야만
했을 때 그 다음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종속적이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손실의 우연적 발생. 그렇죠. 우리 보험은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지, 이 사고를 고의,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내가 보험금 타겠다?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보험 사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인위적이거나, 자,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은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한정적 손실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은요, 특정, 이렇게 개개인에게 발생되는 거야지,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랄지, 또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한정적 손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재난이란 말은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죠. 그런 것은 보험회사가 감당해 못해요. 못해요.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돼요, 국가가.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준의 손실이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실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가?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그 손실에 대해서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아, 손실이 얼마 났구나, 알죠. 그렇게 손실이 얼마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경제적으로, 자,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 하더라도요, 보험료가 너무 크면 누가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게 감당할 수준이 되어야 당연히 보험 제도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혹시 아직은 출제 안 된 부분이라 혹시 성립에 필요한 조건 몇 가지 쓰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는 네 가지는 뭐예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필요한 손실은 어떤 손실이에요? 어떤 손실이에요? 이건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동질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자, 다수가 모여서 연말 송년 모임을 합니다. 다수가 모여서 송년 모임 하는데 우리가 뭘 먹어야 돼? 소고기 먹어야 되잖아, 우리 소고기. 명색이 송년 모임이니까. 근데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비싸면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 못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동창회 모임 많이 모여서 송년 모임을 하는데 소고기를 먹어야 돼. 근데 소고기 너무 비싸. 그러니까 한우를 먹는데 뭘 먹어야 돼? 비계만 먹어야 돼. 고기는 너무 비싸. 그래서 한우 비계를 먹어야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한우 비계 먹어야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손실은 어떤 손실이다? 한우 비계 이렇게. 우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험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25 보험의 기능입니다. 보험의 기능이니까 당연히 우리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요, 충분히 시험에 나옵니다. 아직 출제 안 됐어요. 뭐 다 나오네, 다. 자, 그러면 먼저 순기능과 역기능인데, 순기능만 봅시다. 자, 이것도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순기능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 쓸 수 있어요. 자, 나한테 발생한 손실을 뭐예요?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받으니까 그 손실이 뭐예요? 회복이 되죠. 손실이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됐으니까 나한테 어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솔직히 불안감이 덜하죠. 솔직히 뒷배가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뒷배가 든든해서 불안해가. 그 다음 신용력 증대인데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농작물을 이제 하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초기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농지를 담보로 농자금 대출을 받아서 자,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이제 재배를 하는데, 재해가 이번에 닥쳐가지고 다 폭삭 망했네? 그럼 그것을 수확해서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웬걸? 농사를 망쳤어. 대출 갚을 길이 없어. 그럼 어때요? 대출을 못 갚으면 우린 신용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담보로 잡혔던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 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험금으로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력이 회복이 되고 증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재원인데 이것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 많은 사람한테 보험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 사고가 터질 때까지는 어때요? 그 보험료를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은행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럼 이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험 가입하면 뭐 약관 대출 들어봤죠?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대출 받는 거 있죠? 이자가 세요, 약해요? 세죠.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이자가 세요. 보험 약관 대출이.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약관 대출을 통하여 어때요? 수익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투자 재원으로 이것을 대출해, 이 보험료를 대출해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기여한다. 이거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체들은요,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이게 이제 말하면 소위 대박이 나서 큰 돈 벌 수도 있지만 실패해서 그대로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 최고 경영자 결정권자는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권자들이 뭘 좋아하냐? 점쟁이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점 봐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많이 따져요. 그래서 정치인이랄지 기업인들이 의외로 점쟁이 많이 찾아가요. 왜냐면 그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오너 기업이죠, 오너. 삼성, 뭐 현대 다 오너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있어요. 결정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왜? 지가 잘못 결정해서 망해도 자기 쫓아내지 않잖아요. 근데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어요. 잘못하다면 바로 파리목시 쫓겨나요. 사업 실패하면. 그러니까 오너 경영 집단은 약간 유리한 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자식 말고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 휴대폰 막 집단 화영씨가 불태웠죠. 그럼 기업체들은 못 해요. 경영인들은 그런 결정을 못 해요. 오너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어. 오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위험 부담이 크니까 선뜻 뭐예요? 사업을 해 못해. 못해. 그런데 이제 이걸 보험에 가입해. 그럼 실패하더라도 보험금 타니까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을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의식 고양인데,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보장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율은 있어요. 어느 보험이든지 자기가 부담해야 될 거. 그러니까 자, 손실이 얼마 안 되는 소액이야. 그럼 이런 것까지 다 보험금 받겠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예요, 손해. 자, 우리 농작물 지혜보험도요. 자, 이번에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 나냐? 30만 원 피해를 입었어. 그럼 30만 원 피해 입은 걸 내가 보험금 타겠다 그러려면 자, 신고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해가지고 사고 발생 통지를 해.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손해평가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손해평가서 하루 수당이 얼마야? 50만 원이야. 30만 원 손해를 받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50만 원 비용을 주고 평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죠? 자,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할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오히려 보험료가 더 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부담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사람, 이런 것은 손실이 안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의 작은 손실은 안 생기게끔 본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의식이 고양. 100% 다 갖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순기능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앞글자 타서 외운다든가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역기능입니다. 사업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한테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보험 설계사도 있잖아요. 수당 줘야 돼, 안 줘야 돼? 수당 줘야 되잖아요. 또 회사를 운영하려면 사무실 유지비가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을 뭘로 할까요? 우리가 낸 보험료로 충당해야 되니까 그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보험료에는 사업 운영비, 경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까지 부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 사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있잖아요. 보험금을 내지만 나중에 사고를 통하여 더 많이 보험금을 타게 되면 이익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에 자기 와이프 가입시켜놓고 보험회사 10군데다가 1억씩 다 가입해놓고 와이프 어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험 수익자로 딱 해놓고 10억 딱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 딱 만나서 살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험 사기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이런 거 하면. 그 다음에 손실 과장으로 하는 사회적 비용 초래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과장이 뭐냐. 소위 우리 나이롱 환자 그러죠. 교통사고 같은 게 슬쩍 부딪혀서 일단 입원하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금 타겠겁니다. 그리고 멀쩡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사 나온다 그러면 얼른 환자복 입고 이제 누워있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정형외과가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했다 보면 일단 우리 뭐예요? 보험금 다시 돌려받으니까 병원에서는 치료를 필요 없는 것만 해야 하네. 하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는 특이하게 간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담하는 코디가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딱 협상을 하잖아요. 어떤 치료가 하는지. 근데 그 코디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실손 가입했냐 제일 먼저 물어봐. 어디 아프냐는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어. 어디 아파서 왔어요가 아니라 실손 들었냐 먼저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비용. 그러니까 우리 보험 점점 올라가죠. 여러분 실손보험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 이게 도수치료가 이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도수치료 다 가입. 30분 주물러 주고 10만 원 이러죠. 참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역기능이 돼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쪽이 개수가 많으니까 이쪽이 나와. 자, 이쪽 말고. 근데 이게 손해사정사 시험에는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보험의 역기능, 순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래서 손해사정사 시험은. 우리보다 좀 어려워요. 그럼 우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충 기억나잖아요. 딱 나와서 이 말을 꼭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쓰면 돼요. 나이롱 환자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대신. 나이롱 이런 말은 조금 그러잖아요. 품격이 있지. 맹생 우리가 그쪽에다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인데 나이롱 환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거다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보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냐면요. 정보의 비대칭. 자, 이번에 이거 괄호 넣기 쓰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정보 비대칭. 자,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봐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이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나중에 걸리면 보상해 주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험 가입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암에 걸렸다는 거 알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미 진단받아서. 그럼 이미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는 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암에 걸렸다는 걸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절대 안 알리죠.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다른 일반 계약과 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게끔. 그래서 최대 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계약이에요. 다른 우리 계약은 어때요?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한다든가 뭐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 계약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런 불리한 것도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리가 진단받아서 암 진단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 역선택과 도덕체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역선택이 뭐냐 이건데, 자, 우리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역선택이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요. 거기 뭐 중고 자동차 시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실은 이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클로프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쓴 논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소위 레몬 마켓이다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거기 좋은 차가 뭐냐, 피치카고요. 안 좋은 차가 레몬카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아주 보기 좋은 걸 복숭아 닮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단하게 예뻐. 그럼 뭐 같은 얼굴? 사과 같은 얼굴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과에 비교해. 그런데 서양은 뭐에 비교해? 복숭아에 비교해. 피치, 복숭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쁜 걸 복숭아.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뭐라고 하냐? 레몬이라고. 레몬은 겉모양은 화사해요. 근데 엄청 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쉬어. 소위 실속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겉모양만 봤다가는 큰일 나는 거. 이걸 레몬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중고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아요. 그러면 복숭아, 피치 좋은 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레몬에 해당되는 안 좋은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가격은 그럼 어떻게 형성될까요? 중간 정도. 좋은 차와 안 좋은 차. 중간 정도에서 가격이 보통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중고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적당한 중간 가격에 차를 많이 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는 쪽은 어떻게 파느냐? 좋은 상품은 가격이 어때요? 좀 더 떨어지고, 안 좋은 차는 가격이 좀 더 어떻게 해요? 올려서 받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좋은 차를 파는 사람은 자기 값을 못 받고 가격이 떨어져서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내놓아, 안 내놓아? 안 내놓아. 반대로 안 좋은 차는 가격을 더 받네. 그럼 점점 더 뭐예요? 점점 더 팔려고 한 물건을 많이 내놓겠죠. 그럼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만 있어? 이 안 좋은 차만 있어요. 그럼 이제 사는 사람은 물건을 샀는데 계속 어때? 안 좋은 물건만 사. 그럼 이제 중고차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선택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만 여기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물건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험도 뭐냐? 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사고가 발생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보험에 어떤 사람이 오히려 사고가 나는 쪽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왜? 보험금 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제도 근간이 흔들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역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불편하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역선택은 자 보세요.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금이 계속 지출이 많이 되니까 적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 접게 된다 이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요. 그 반대. 자, 일단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이제 중대한 과실인데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타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보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많아지면요. 자, 아까도 그랬죠. 우리 보험 사기가 갈 수 있는데 보험금을 한 달에 10만 원 냅니다. 한 5번 정도 내요. 자, 그래놓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보험금 1,000만 원 타가.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겠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되죠. 그럼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걸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선의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보험회사와 선의 가입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은 이 사람한테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거는요. 보험에 있어서 아주 안 좋아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파렴치범 그래요. 그래서 보험 사기 범죄는 죄질을 무겁게 해야 돼. 무겁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 이렇게 해서 지나간 차 바퀴 밑에다 발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은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 처벌이 안 맞아. 자, 그럼 이제 거기 유사점과 차이점인데요. 자, 30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원의 사정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유사점, 차이점 쓰라. 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자, 먼저 유사점은요.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자,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놓고 보자. 자, 1억짜리 주택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을 얼마 있냐? 2억의 보험을 가입해요. 그럼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 얼마 타겠다? 2억을 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1억짜리가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 2억 탑니다. 어떻게 해요? 불 질러야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보험 가액에 비한 이 가입 금액을 얘기해요. 가입 금액. 이게 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익은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이 사람만 이익을 보고 피해는 보험회사와 다수의 선의 계약자에게 돌아가. 그래서 이것은 안 좋은 거다 이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역선택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 체결 전이고요. 도덕적 해이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많이 타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차이죠. 자,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치는 걸 뭐라고 하나요? 도덕적 해이. 이거 쓰라. 이거 5점짜리. 정보 비대칭 쓰고 도덕적 해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거저 줍는 문제죠.